여러분 안녕하세요. YBM 일본어 종로센터 JLPT 강사 김성군입니다. 시험이 막 끝났죠? 자, 그래서 오늘은 JLPT N2를 대상으로 시험 후기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험이 끝나면 쉬웠다 어려웠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 자,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평이했습니다. 자, 다만 여기 독해 쪽에 플러스 마크가 있다는 것은 독해 영역에서 좀 전문적인 용어라든가 학문적인 용어가 등장했기 때문에 플러스를 쳤는데 전반적으로는 무난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의 형식이나 문제 출제 개수를 우리 유형이라고 하는데 그 유형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문자의에서 문제 3유형, 어형성이라고도 하고 단어 형성이라고도 하는데 전미어 접두어 문제죠. 자, 그때 5문항이 3문항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자, 문제가 줄어든 만큼 이번엔 문맥 규정이라고 빈칸 안에 공란 안에 어떤 의미가 통하는 단어를 집어넣는 그 문항이 2문항 추가돼서 7문항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문항 수는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청해 같은 경우에는 자, 문제 2유형 우리가 문제를 듣고 난 다음에 15초에서 17초 기다리는 그런 특별한 유형이죠. 자, 그 포인트 2에서는 2의 파트에서는 6문항이 5문항으로 1문항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그 전체적인 시간이 주는 것은 아니죠. 회화문이 길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 4유형,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유형이죠. 질의응답 유형. 자, 12문항이 1문항 줄어서 11문항 출제된 것입니다. 이상을 간단히 요약하면 전체적으로는 난이도 조절이 아주 잘 된 시험이었다. 그리고 기존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유형 변화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을 좀 더 간단하지만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우리 시험의 전체적인 영역입니다. 이 중에서 먼저 문자어휘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문자어휘는 먼저 한자 읽기 유형이 제일 먼저 등장하죠. 5문항이 출제되는데 자, 하나레로는 멀어지다 떨어지다. 그 다음에 기카쿠는 기획, 사이도는 다시, 나고야카나 오나한, 그 다음에 쇼리 처리가 됩니다. 자,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문제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이 문제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은 사이도라고 발음합니다. 자, 답은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실 테니까 사이도가 되는데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 이것은 사이, 이것은 자이, 사이, 자이로 돼 있어요. 자,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타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도가 있고 도우가 있습니다. 자, 우가 있고 없고 한 이 관계를 뭐라고 하죠? 우리가 장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 타금과 장음을 확인하는 두 가지 의도를 가지고 낸 문제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심오한 생각을 갖고 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2유형. 자, 무가에 마중, 카이고, 간호, 그 다음에 케또, 계통, 그 다음에 타바네루, 다발을 짓다, 묵다. 그 다음에 세산, 우리 요금 정산 같은 계산의 한 종류죠. 정산. 자, 이 중에서는 이 카이고를 보겠습니다. 카이고. 자, 이걸 한자로 하면은 자, 답은 당연히 3번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일본에 뭐가 있나요? 이 카이고의 의미는 간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두르거나 긴장하게 되면 1번 이것 답이라고 마킹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이 의도는 먼저 한자 표기를 물어보는 문제니까 당연히 한자 표기의 의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과 이것은 의미가 같기 때문에 동의어를 내가지고 만들어내서 여러분에게 순간적인 혼란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서두르면 틀릴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문제 3유형은 단어 형성인데 자, 계획, 송신, 핫다라키 이 부분에 앞이나 뒤에 새로운 어떤 부가적인 요소를 써서 전미어나 접두어나 어떤 복합적인 요소로 파생시키는 그런 연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예를 하나 확인해 보죠. 자, 핫다라키. 자, 이미 우리가 답을 알고 있어요. 이 태입니다. 자, 핫다라키 태. 자, 이건 손이잖아요. 태라는 건 손. 자, 그런데 일손. 이거 딱 들어맞긴 하는데 이때 손의 의미는 뭡니까? 노동력이죠. 노동력. 아니면 사람, 일꾼의 뜻이 됩니다. 일꾼. 자, 그리고 손이라는 거는 이제 수단의 뜻이죠. 손을 쓰다 이런 것처럼 수단의 뜻도 있고 방법의 뜻도 있는 겁니다.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자, 결론. 핫다라키 때 그러면 일손 아니면 일할 사람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핫다라키 때가 개인쇼스루 그러면 일하는 사람이 감소한다.
일손이 부족하다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문맥 규정. 역시 이게 가장 어학시험에서는, 단어시험에서는 꽃이죠. 자, 스페이스, 공간, 탱깽, 점검, 니꼬리. 뭐 하는 모습인가요? 웃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도쿠슈츠, 속출, 무언가 계속 연달아 발생하는 것. 토비찌루, 뿔뿔이 흩어지거나 가루 같은 것이 흩날리다. 지모토, 자, 이건 발음 조심해야죠. 치모토가 아니라 지모토입니다. 그 고장, 그 지역. 그 다음에 이거는 민감한 빈칸나. 자, 이 중에서는 자,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되는 이 1, 2, 3, 4를 자, 여러분이 말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우리말로 읽으면 관측, 참관, 검진, 점검해요. 자, 그러면 관측이라는 걸 한번 따져볼까요? 관측은 뭐 할 때 쓰는 거죠? 기상을 관측한다 할 때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참관은 자신이 참가해서 직접 보는 것, 수업 참관. 그 다음에 검진은 건강진단에서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사람의 건강과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점검은 기계를 살피는 거죠.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등장합니다. 엘리베이터오 테이키테키니 텐켄스루. 4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 5 유형은 유의어. 비슷한 말이나 아니면 여기 제시된 단어의 의미를 물어보는 건데, 테크니크. 자, 물론 답은 센세는 알고 계신다만 기술이죠. 기주츠가 답이었습니다. 우츠무쿠, 고개 숙이다. 리코오나, 영리한. 이건 발음이 요우싱이 아닙니다. 요우진스루, 조심하다. 그 다음에 쿠도이, 장황하다, 지루하다. 이 중에서 요진수를 한번 볼게요. 자, 모스코시 요진시다 호가이. 조금 더 조심하는 편이 좋다. 그럼 요진수류가 조심하는 거니까 1번 잘 생각해보다, 키오츠케를 주의하다, 그 다음에 오치츠쿠 침착하다, 안정되다, 간바로 노력하다. 자, 조심하는 편이 좋다, 주의하는 편이 좋다, 키오츠케타 호가 이가 답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거는 또 싫어하죠, 이거. 그리고 또한 까다롭기도 합니다. 가장 최고의 난이도인데 다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다체라는 거는 품사가 뭡니까? 나 형용사죠. 그러면 타사이나가 기본인데 타사이다, 타사이나. 자, 그래서 여기서 타사이니하고 타사이나가 등장하는데, 자, 이 부분 한번 보시면 돼요. 다채롭다는 얘기는 다양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세완이 나리마시다, 신세를 졌습니다. 다양하게 신세 졌습니다. 어느 쪽이에요? 이상하죠. 그 다음에 다채로운, 다양한 활동을 행하고 있다. 그렇죠? 이게 답이죠. 그래서 자, 이렇게 품사가 제대로 쓰이는지, 그 다음에 제 의미대로 문장에서 구실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유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문법 파트 중요하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문법에서 나온 그 포인트들을 이 레벨별로 나눠봤습니다. 일단 N2의 정통 레벨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쓰이데니, 뭐뭐 하는 김에, 나니나니 시다가때, 뭐뭐 함에 따라서, 이뽀오다가 문장 중간에 오는 게 있고 끝에 오는 게 있죠. 이거는 문장 끝에 오는 이뽀오다, 뭐뭐 하기만 한다. 그 다음에 나이형의 자루의 나이,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유일한 선택사항. 그 다음에 이 문법에는 항상 어휘 문제에서 등장할 수도 있지만 등장하는 유형 중에 하나가 부사 문제입니다. 자, 이따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실제 답은 다로우를 쓰는 거였지만 이따이하고 호응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것은 일단 답은 다로우였지만 실제는 이따이를 알아야 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센세이는 이 이따이의 포인트를 뒀습니다. 그래서 N2 레벨의 부사, 도대체 뭐뭐일 것인가, 도대체 뭐뭐일까 라고 의문을 가지고 오는 그런 부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N2 문제는 항상 기본적으로 N4나 N3 레벨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건 N4나 N3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는 않죠. 이 N2 문장에서 나온 시험들은 이런 쉬운 문법들이 등장해도 앞뒤에 나오는 그런 문장에서 쓰이는 단어들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단어가 어려워지면 이 N3 레벨도 N2 레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니나니 시다 마마, 뭐뭐한 채. 그 다음에 나니나니 시오 또 시나쿠 때 모이. 자, 의지형이 등장했죠. 뭐뭐 하려고. 그 다음에 나쿠 때 모이, 하지 않아도 좋다. 이 두 가지가 융합된 형태. 그 다음에 야라스 때 모라오는 결국 뭡니까? 시킴을 받는다니까 내가 그렇게 한다라는 뜻에서 결국은 야루하고 하다, 야루하고 같은 의미죠. 그 다음에
자, 요리모는 비교하는 표현이죠. 비교를 강조하는 건데 여기 의문사가 있습니다. 자, 이 의문사가 등장하게 되면 이 비교를 더욱더 강조하는 것이죠. 어느 무엇보다도 이런 의미가 돼서 강조 표현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항상 빠지지 않는 게 경어. 때로는 한 문제, 때로는 두 문제가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오 마스형 됐습니다. 자, 마츠라는 우리 마츠 기다리다 라는 동사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자, 맞대이마스 이거를 높임말이 오 마치 됐습니다. 뜻이 뭐가 돼요? 오 마스형 데스, 뭐뭐하고 계십니다. 나니나니 시대 이마스의 높임말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N2 학습에서 거의 하지 않는 것인데 시험에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게, 자, 시카나이는 우리가 알고 있죠. 기초적인 표현인데 카라가 등장했어요. 이 카라는 어떤 범위를 말하는 건데 그 범위에서밖에 없다. 정확히 말하면 두 종류로부터밖에 선택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자, 그 다음에 모시나이. 자,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마스형이 되었어요. 마스형, 동사의 마스형. 그래서 마스형 시나이, 무엇도 하지 않는다. 자, 와스레루가 있습니다. 와스레루, 잊어버리다의 뜻이죠. 그럼 잊지도 않는다. 와스레모 시나이. 그 다음에 놀지도 않는다. 아소비모 시나이. 이런 식의 일종의 강조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문법의 첫 번째 유형은 문법 형식 판단. 결국 가장 전형적인 문제인데 이 빈칸 안에 어떤 표현을 넣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를 묻는 유형입니다. 자, 에네르기 시갱호 유니우니. 자, 에너지 자원을 수입에 어쩌고저쩌고 하는 부분인데, 자, 답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이 문장만 가지고는. 그래서 여기다 원래 조건이 적혀 있습니다. 실제 문제에서는 어떤 조건이냐? 이 나라는 자원이 부족하다. 자원이 부족하다. 자, 부족하다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명확하게 답이 하나밖에 안 나오죠. 자원이 부족하니까 에너지 자원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여기 타요르의 나이형, 타요라 자루오 에나이. 2번이 답이 되는 것이죠. 난이도 상으로는 뭐 딱 N2다라는 전형적인 레벨의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문장을 완성하는 거, 우리 쉬운 말로 뭐라고 합니까? 별 문제라고 하죠. 문장을 재구성하는 건데, 자, 이게 순서대로 이게 포인트가 됐습니다. 또시 때 뭐뭐로서 자격, 그 다음에 니츠레 때 뭐맘에 따라서, 그 다음에 니요 때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 제시된 것은 무엇에 의해서, 어떤 원인이나 방법에 관한 것이었고요. 코토카라, 어떤 객관적인 유래나 원인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나니나니 시대를 우치니 뭐뭐하는 사이의 동안에, 뭐 이 중에 일부는 N3랑 이렇게 병행해서 배우기도 합니다만, 자, 일단은 이 중에서 자, 이런 문제를 하나 골라봤습니다. 앞에 뭔가 좀 더 사연이 있죠. 이치넨가 1년이라는 것이 토시오 토루 다로우까. 자, 그래서 여기다 하나씩 순서대로 넣는 거죠. 자, 나이를 먹는다. 것은 뭐뭐함에 따라서 낮에 왜 미지카쿠 간지르 요온이 나루, 짧게 느끼도록 된다. 자, 이거를 재구성해 보면은 이런 순서가 되죠. 1년이라는 세월이 나이를 먹음에 따라, 나이를 먹는 것, 그 결과 이렇게 느끼는 거죠. 나이를 먹음에 따라 짧게 느끼게 되는 것은 왜일까? 낮에 바로. 자, 문맥이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한 중문 정도 길이의 문장을 두고 그 네모칸 빈칸에 적절한 어휘, 적절한 문법, 표현을, 때로는 문장일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표현을 거기다가 끼워서 문장을 완성하는 건데, 항상 나오는 유형이 있죠. 바로 이게 뭐죠? 접속사죠. 접속사. 그래서 반드시 나온다고 아시면 되고, 접속사가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게 수업하는데 부담은, 학습하는데 부담은 없으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태가 나왔는데 단순 태형이냐? 맞아요. 그렇지만 이 보기들을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태형이냐 나형이냐 이런 걸 묻는 게 아니라 의미가 통하는 문장의 형태를 묻는 것이지만 결국 문법적으로는 태형에 지나지 않는 그런 표현이 등장했고, 의지형이 나온다든가 이런 다로우에 카가 붙어서 의구심을 나타내는 표현이 등장한다든가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긴 문장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약간 그 어휘력, 문법력,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독해력이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독해입니다. 독해는 단문이 있고
단문, 그 다음에 중문이 있고 장문이 있고 장문을 앞뒤로 내용을 서로 비교하는 통합 이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에 정보 검색이라는 유형이 있죠. 자, 그럼 먼저 단문 내용부터 볼게요. 이런 내용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능력, 시계 수리 관련 메일, 문화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가방 관련 공지, 그 다음에 사설에 대한 해석의 중요성 같은 이 중에서 난이도가 있다고 한다면 뭐 이런 추상적인 것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헷갈리려고 하면 모든 게 다 헷갈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 길이 문장 5, 600자. 자, 이게 화를 내는 것과 그 다음에 꾸짖는 것과의 차이를 물어보는 지도자의 지도 방식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개성에 대한 이해, 고찰, 문학과 지식, 뭔가 상당히 추상적이죠. 이런 내용 때문에 아까 센세이가 난이도를 여기다가 플러스를 해놓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이해, 직장 상사 입장에서 젊은 사원을 보는 그런 관점에 관한 그런 내용을 두 가지 비교하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장문은 좀 심각해요. 내용이 심각하다는 얘기지 난이도가 어렵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인류 진화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 인류 진화론은 이 문장을 풀 때 여러분들이 어떤 키워드를 만약 시험 보시는 중에서 떠올렸다면 최고입니다. 그런 키워드를 잡아내는 게 포인트니까. 그다음에 정보 검색은 여행용 가방 렌탈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청해. 뭐 청해는 기본 패턴입니다. 이게 원래 6문항인데 이게 5문항으로 출제되었다. 그 다음에 이게 원래 12문항 나오는데 11문항 출제되었다. 전반적으로는 회화가 길어진 부분이 있는 거죠, 이 중에서.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청해에서 센세가 이 그 음성 파일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서 하는 것은 실제로는 불가능하니까 자, 즉시 응답 유형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등장했다는 얘기죠. 항상 우리는 이 청해이기 때문에 회화의 바탕을 두기 때문에 회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문제사 유형은 또 우리 토익이죠. 토익하고도 다릅니다. 이건 일본어 고유 영역화가 돼버려 가지고 이제는 아예 이런 문자 어휘를 테스트하거나 문법을 테스트하는 또 하나의 방법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무엇무엇의 좌지우지되다, 좌우되다 할 때 사유사례루라는 표현이 등장해서 이걸 모르면 풀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야리카케노 시고토처럼 하다만 일, 하던 도중의 일처럼 마스형 각계라는 것이 필요한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와리니, 무엇에 비해서 역접의 하나죠. 단순 비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 마스형에다가 키레나이를 쓰면 전부 뭐뭐 할 수 없다, 100% 뭐뭐 할 수 없다는 유형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니 키마테루, 자 명사가 올 수도 있고 문장이 올 수도 있는데 자 나니나니 키마테루 어떤 확신을 갖는 거죠. 뭐뭐일 것이면 틀림없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흔히 하지만 가장 회화체적으로 해석하면 회화에서 많이 사용하니까 뭐뭐 할 게 뻔하다, 그것이 확실하다는 이런 흐름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험은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그저 결과를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시갱와 오았다, 아또와 타다, 캣가오 마츠 놈이다. 이상 YBM 종로 김성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